안녕하세요. 저는 MOT 세 번째 강의 사지뼈에 대해서 강의를 하게 될 본과 1학년 한승인이라고 합니다. 사지뼈는 쉽게 말하면 팔, 다리뼈를 의미하는데 팔과 다리뼈를 모두 다뤄야 돼서 내용이 조금 많을 수도 있는데 열심히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팔의 뼈는 박찬 교수님이 강의를 해주시는데 굉장히 세세하게 문제가 출제가 되고 엄청나게 탈족을 해서 저희 학번이 뒤통수를 맞은 교수님이기 때문에 조금 세세하게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목차는 팔 이음 부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 거고, 이 팔 이음 부위 shoulder pectoral girdle이라고 말하는 거는 몸통 부위에 팔을 연결해주는 clavicle, scapula 두 개의 뼈가 있습니다. 그리고 윗팔 부분에 arm 부분에 있는 humerus 윗팔뼈, 그리고 아랫팔 부분에 있는 forearm 부분에 있는 ulna랑 radius 두 가지 뼈,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뼈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까 말했던 팔 이음 부위 shoulder pectoral girdle부터 시작할 텐데 clavicle 빗장뼈 쇄골, 그리고 스캐퓰라 어깨뼈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클라비클 밑장뼈는 아까 말했던 팩토럴 걸들의 이 앞쪽에 해당하는 전반부를 구성을 하고 있고, 이 몸쪽 안에는 스터넘이라는 뼈, 만약에 몸통뼈 강의를 잘 들으셨다면 기억을 하게 될 복장뼈랑 관절을 하고 있어서 스터노클라비큘러 조인트를 이루고 있고, 이 팔 쪽에서는 어깨뼈의 여기 부위가 이제 아크로미온이라고 말하는 봉우리 부위예요. 거기랑 관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크로미오 클라비큘러 조인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어깨뼈입니다. 이제 어깨뼈를 앞면에서 봤을 때 첫 번째 먼저 보이는 구조물이 여기 있는 아크로미온 봉우리이고, 얘는 이제 뒤쪽에서 더 자세하게 관찰을 할 수 있으니까 뒤쪽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두 번째는 여기 있는 코라코이드 프로세스 부리돌기인데 얘가 모양 자체도 이렇게 기역자로 부리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이걸 코라코이드 프로세스라고 말을 하는데, 이 아크로미온과 코라코이드 프로세스 두 가지를 연결하고 있는 코라코 아크로미얼 리가멘트라고 말하는 부리 봉우리 인대가 굉장히 중요한 인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시면 이 코라코 아크로미얼 리가멘트가 이 어깨 관절 부분에서 뚜껑처럼 천장 역할을 하고 있어요. 얘는 이따 뒤에 문제에서 더 자세하게 볼 테니까 꼭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앞쪽에 오목한 부분을 subscapular fossa라고 말하는데, 여기 오른쪽의 그림에서 보시면 여기는 subscapularis muscle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글라이노이드 캐비티는 윗팔뼈의 휴머러스의 머리 부분이랑 관절을 하는 부분이어서 여기도 기억을 해주세요. 그러면 여기 문제를 먼저 보시면 이 문제는 19학번, 18학번, 17학번 모두 유사한 문제로 나왔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중요한 부분만 읽어보면 윗팔뼈의 위쪽 방향으로의 탈골을 막는 역할을 하는 인대이다. 그리고 유동성이 없어 공간을 한정하여 어깨 주변 돌림근띠 근육과 마찰이 유발되는 인대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여기서 윗팔뼈의 위쪽 방향으로의 탈골을 막는다라는 게 아까 말했던 어깨 관절의 뚜껑 역할을 해주는 애를 골라주면 돼서 여기 C 부분에 있는 코라코 아크로미얼 리가멘트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깨뼈의 뒷면인데, 어깨뼈의 뒷면에서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구조물이 여기 있는 이 가시 스파인입니다. 이 스파인을 기준으로 어깨뼈 위에 있는 이 가시 위에 있는 게 수프라스파이너스 포사가 있고, 여기에는 이 수프라스파이너투스라는 근육이 있어요. 그리고 이 가시 아래에 있는 오목은 이제 인프라스파이너스 포사라고 말하고, 여기 있는 인프라스파이너투스라는 근육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면에서 말했던 아크로미온이 있는데, 얘가 이 스파인이 위로 쭉 연결된 봉우리가 이 아크로미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그림에서는 안 보이는데, 이 오른쪽 그림에서 이렇게 패여져 있는 부분이 보이실 거예요. 얘가 어깨뼈 위쪽에 있기 때문에 수프라스캐퓰라 너치라고 부르게 되고, 여기에는 수프라스캐퓰라 너브 신경이 지나가고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휴머러스 윗팔뼈인데, 윗팔뼈는 부위별로 이 몸쪽에 가까운 프록시멀 엔드, 그리고 중간에 있는 바디, 그리고 디스털 엔드에서 중요한 구조물을 차례대로 살펴볼 거예요. 그러면 이 프록시멀 엔드에 있는 구조물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첫 번째가 여기 있는 머리 부분, 헤드 오브 휴머러스가 있고, 얘가 아까 어깨뼈에서 말했던 글래노이드 캐비티랑 관절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어깨 관절을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 머리 바로 밑에 있는 해부학적 목에 해당하는 아나토미컬 넥 부분이고,
그 옆에 더 바깥쪽으로 큰 결절 greater tubercle, 다음에 lesser tubercle 작은 결절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요 중간에 바디 셔츠 부분에 있는 구조물인데 첫 번째가 여기 있는 surgical neck이에요. 그러면 아까도 anatomical neck, 해부학적 목이 있었는데 걔랑 얘랑 다른 점은 뭐냐면 우리가 실제로 머리가 위에 있고 목이 밑에 있잖아요. 그것처럼 해부학적 목은 머리 바로 밑에 있는 애를 의미하는 건데 surgical neck은 실질적으로 골절이 일어나기 쉬운 더 아래에 있는 부분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여기 있는 radial groove인데 나중에 근육 상지에서 배우게 되실 이제 팔의 뒷칸 근육을 지배하는 신경이 이 radial nerve라는 노신경이에요. 걔가 지나가는 틈이 이 radial groove고 걔가 이 바디 샤프트에 있다를 꼭 반드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가적으로 이렇게 존재하는 세모근이 이제 어깨 세모근이라 해서 델토이드 머슬이 붙는 델토이드 튜버시티라는 세모근 거치면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문제인데 여기서 보면 밑팔뼈의 2번 위치에 골절이 생겼을 때 손상될 수 있는 신경인데 여기 2번 위치는 휴머러스의 바디 샤프트에 위치했기 때문에 아까 여기에 radial groove가 있고 radial nerve가 지나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골절이 생겼을 때 손상될 수 있는 신경은 radial nerve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휴머러스의 distal end에는 이게 디스털 엔드 쪽이니까 당연히 아래팔 쪽인 울나랑 레디어스랑 관절을 할 거예요. 그래서 휴머러스의 어떤 구조물이 울나랑 레디어스의 어떤 구조물과 대응돼서 관절되는지 그거를 꼭 외워주시는 게 중요한데 일단은 휴머러스에 있는 구조물부터 살펴보면은 여기에 있는 코로노이드 포사, 갈고리 오목이 코로노이드 프로세스랑 관절을 하게 될 거고 앞면과 뒷면에 존재하는 트라클리아가 도르래로 존재를 하고 있고 요 두 가지는 울나뼈랑 관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흐릿하게 써놓은 요 radial fossa랑 capitulum은 radius라는 뼈랑 관절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 뒷면에서는 이제 울나의 올레크레논이라고 팔꿈치 머리가 존재를 하는데 그거랑 관절을 하는 올레크레논 fossa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울나랑 radius 아래팔 뼈를 볼 텐데 요 안쪽에 더 존재하는 게 울나 좌뼈이고 바깥쪽에 존재하는 게 radius 노뼈예요. 그때 이제 레디어스에서 꼭 기억을 해줘야 되는 구조물은 크게 중요한 건 없고 그냥 노뼈 머리, head of radius 정도는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좌뼈에서는 아까 말했던 올레크레논 포사랑 관절하고 있는 올레크레논 팔꿈치 머리 그리고 트로클리아 도르래를 감싸고 도는 트로클리아 노치, 도르래 페인 그리고 코로노이드 프로세스 갈고리 돌기 그리고 레디어스랑 두 개가 관절을 하게 되는 레디얼 노치, 노페인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쪽 손목 쪽에 두 개 다 이렇게 삐쭉 튀어나오게 되는 스타일로이드 프로세스, 붙돌기가 있다는 점도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은 팔굽 관절 엘보우 조인트입니다. 팔굽 관절 엘보우 조인트에서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이 팔뼈 휴머러스랑 울나 사이의 관절이 조금 더 중요해요. 그래서 울나에 있는 구조물들을 보게 되면 첫 번째 이 올레크레논이 이제 휴머러스의 뒤쪽에 있는 올레크레논 포사에 대응을 하게 되는 거고 여기에 있는 트로클리아가 울나의 트로클리아 노치를 따라서 이렇게 관절을 하게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울나의 코로노이드 프로세스가 여기 있는 코로노이드 포사랑 관절을 하고 있습니다. 이 레디어스에서는 한 가지만 관절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있는 레디어스의 머리 부분이 레디얼 포사랑 관절을 하고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울나랑 레디어스의 뒷면에 관한 설명인데 뒷면에도 굉장히 중요한 구조물이 많은데 너무 어려우니까 딱 한 가지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바로 돌설 튜버클이라는 구조물입니다. 얘가 이렇게 삐쭉 튀어나와서 뭐가 되게 걸리기 좋게 생겼는데 여기에 이제 나중에 근육 상지에서 배우실 extensor pollicis longus라는 긴 엄지 평근이라는 근육이 이렇게 근육의 힘줄이 여기에 걸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삼각형 모양의 해부학적 코단백감 anatomical snuffbox가 만들어진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문제를 볼 텐데 여기서 손목의 평근 지지띠 부위를 가로로 절단한 그림이다. 노뼈의 A 부분을 무엇이라 하는가 라고 문제가 나와 있는데 원래는 여기 근육의 힘줄이 다 안 주어져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저희는 이제 아직 근육 성질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 근육이 extensor pollicis longus의 힘줄이다를 주고 가면은 이게 걸긴 엄지 평근에 힘줄이 걸리고 있는 레디어스의 이 구조물은 dorsal tubercle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답은 이 문제에 해당하는 답은 dorsal tubercle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팔뼈인 레디어스랑 울나 사이의 관절인 레디오 울나 조인트 노자 관절을 보게 될 텐데 일단은 요 사이의 움직임을 보면은 이렇게 손바닥이 위로 올라간 상태에서 손바닥이 아래로 가게 돌려주는 거를 프로네이션 엎침이라고 말을 하게 되고 다시 이거를 손바닥이 위로 가게 돌려주는 얘를 수피네이션 뒤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이런 움직임이 특정한 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축을 통해서 움직이는 관절을 저희가 피봇 조인트라고 말해서 중쇄 관절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여기서의 축은 이 노뼈 머리 부분과 좌뼈 머리 부분을 연결하고 있는 이 부분이 축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노뼈랑 레디어스, 좌뼈 울나 사이의 뼈 사이 막 인터오세스 멤브레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구조물이 하나 나오는데 이 좌뼈 부분에서 시작을 해서 한 바퀴를 휙 돌면서 노뼈의 머리를 휘감고 있는 구조물이 있어요. 얘가 노뼈 머리띠 인대라고 해서 annular ligament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얘는 이제 되게 불안정해가지고 만약에 아까 봤던 프로네이션 엎친 상태에서 팔이 잡아당겨졌을 때 얘가 이렇게 쉽게 탈구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폴드 엘보랑 관련되어 있는 인대가 annular ligament, 노뼈 머리띠 인대이다.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한 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손뼈에 대해서 할 텐데 손뼈는 크게 이제 손목뼈 8개가 있고 요거는 이제 반드시 외워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메타카펄 보온스에 해당하는 손허리뼈 5가지가 있고 손가락뼈 페런지스가 5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요 엄지손가락은 폴렉스, 두 번째 손가락은 인덱스라고 꼭 외워주시는 게 이제 근육을 외울 때 나중에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손목뼈에 대해서 외울 때 굉장히 유명한 말족이 나오는데 호시탐탐 파트라시오라는 말족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다른 데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오른쪽 손바닥을 무조건 기준으로 헤메이츠 갈고리뼈, 캐피테이츠 알머리뼈, 트라페zo이드 작은 마른뼈, 트라페자이언 큰 마른뼈, 그 아랫줄에 피지폼 콩알뼈, 트리케트럼 세모뼈, 누네이츠 반달뼈, 스카포이드 손배뼈 얘 앞 글자만 따와서 호시탐탐 파트라시라고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주목해야 되는 뼈가 이 스카포이드에 해당하는 손배뼈인데 이제 넘어질 때 이렇게 손을 이렇게 아래로 짚잖아요. 그때 가장 골절되기 쉬운 손목뼈가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스카포이드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다리의 뼈예요. 많이 했는데 아직도 절반이나 남았어요. 그리고 이 다리의 뼈는 이제 김도경 교수님께서 수업을 해주시는데 굉장히 족보가 중요한 교수님이셔서 만약에 시험 기간에 너무 힘들다면 이 족보를 먼저 위주로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다리의 뼈도 순서대로 이제 다리를 몸통뼈랑 연결해주는 다리 이음 부위 pelvic girdle, 힙본 3가지를 볼 거고 그 다음에 넉다리뼈 femur, 종아리 부에 있는 2가지 뼈, 정강뼈 티비아랑 그 바깥쪽에 있는 정강뼈 티비아랑 그 바깥쪽에 있는 종아리뼈 피뷸라 그리고 발뼈를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힙본은 3가지 뼈로 이루어져 있는데 일리엄, 이스키엄, 퓨비스로 이루어져 있어요. 일리엄은 엉덩뼈로 여기 윗부분에 존재를 하고 있고 이스키엄은 궁둥뼈로 뒷부분에 존재를 하고 있고 퓨비스는 두덩뼈로 앞부분에 존재를 하고 있어요. 이 힙본이 일리엄, 이스키엄, 퓨비스 3가지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서술형에서도 굉장히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펠비스 골반 부분은 골기뼈 힙본과 가운데 있는 세크럼 엉치뼈 그리고 코식스 꼬리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힙본에도 이렇게 보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구조물들이 있는데 정말 중요한 거 이제 위주로만 볼게요. 그래서 미디얼 측면에 있는 첫 번째가 greater sciatic notch라고 부르는 큰 공등폐임이에요. 여기 이제 일리엄 위치에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인데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이 greater sciatic notch를 지나가는 2가지 구조물입니다. 여기에 지금 보는 것처럼 piriformis라고 말하게 되는 궁둥 구멍근과 여기 그 아래를 지나가는 sciatic nerve라고 부르는 궁등 신경이 있어요. 이 piriformis랑 sciatic nerve가 같이 주행을 한다는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연결되는 고삿인대라고 부르는 inguinal ligament가 있어요. 얘가 시작되는 부위가 여기 위에 있는 anterior superior iliac spine, 위앞 엉덩뼈 가시고 그게 닿는 곳이 이 pubic tubercle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도 추가적으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보면은 아까 봤던 궁둥구멍근에 대한 문제인데, 궁둥구멍근의 뭉침으로 통증이 유발된 궁둥구멍근 증후군이 의심되었다. 이와 관련된 궁둥구멍근의 바로 아래를 통과하는 신경은 아까 그림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 궁둥구멍근이랑 바로 같이 주행하던 게 이 궁둥신경이었기 때문에 5번 사이아린 너브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럼 이 다음은 볼기뼈의 가쪽에서 볼 수 있는 구조물인데, 첫 번째 중요한 구조물이 이렇게 구멍이 크게 뚫려 있어요. 이게 바로 obturator foramen이라고 말하는 폐쇄 구멍입니다. 이제 이름에서 보는 것처럼 이 폐쇄 구멍은 원래는 이제 막으로 덮여 있어서 막혀 있는 구조물인데, 여기에 있는 일부 구멍에 obturator nerve랑 artery, 신경과 동맥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위에 있는 요 acerebellum 부분이 이제 femur, 넉다리뼈의 머리랑 관절하는 부분이 될 거예요. 그리고 요 뒤쪽에 있는 ischial tuberosity라고 말하는 궁둥뼈 거친면은 이제 궁둥뼈 부분에 있는 건데, 얘도 이름이 간혹가다 언급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의 볼기뼈가 요 가운데서 만나고 있는 요 부분을 pubic symphysis 두덩결합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넉다리뼈인데, 넉다리뼈는 여기 위에가 지금 위에가 에이세라빌럼이라고 아까 말했던 절구라는 부위랑 힙 조인트 관절을 이루고 있고, 요 아래는 티비아 정강뼈, 그리고 파텔라 무릎뼈랑 같이 무릎 관절을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굉장히 구조물이 많은데, 이게 제가 다 흐리게 해둔 이유가 이제 중요하진 않아서 그냥 스치듯이 보고 가시라고 흐리게 해뒀고, 이제 그냥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위에 있는 게 이제 넉다리뼈 머리, 아까 에이세라빌럼 절구랑 관절한다 그랬던 헤드 오브 피머가 있고, 이 바깥쪽에 큰 돌기 greater trochanter가 있고, 요 아래쪽에 lesser trochanter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이제 distal end 쪽에는 가쪽 관절윤기 lateral condyle 있고, 그 위에 있는 가쪽 위 관절윤기 lateral epicondyle 있고, 이거랑 대응되는 medial condyle, medial epicondyle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 파텔라가 올라가게 되는 파텔라 서페이스도 마지막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정강뼈 티비아인데, 얘는 이 종아리 부위에 있는 두 가지 뼈 중에서 안쪽에 위치하고 있는 뼈예요. 그리고 얘는 위에서는 피머랑 관절을 하고 있고, 아래는 발목뼈인 털설본스랑 관절을 하고 있고, 밖에는 이제 피빌라 종아리뼈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억을 해줘야 되는 구조물은 첫 번째가 여기 있는 tibial tuberosity라고 말하는 정강뼈 거친면이에요. 얘는 다른 말로 이제 tibial tubercle이라고 말하게 되는데, 이따 무릎 관절에서 보게 될 무릎인데 파텔라 리가먼트라고 부르는 애가 여기까지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있는 medial malleolus라고 부르는 안쪽 복사뼈입니다. 우리가 발 쪽의 안쪽을 만져볼 때 복사뼈가 만져진다고 하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발에 있는 뼈는 아니고 이 정강뼈의 안쪽에 있는 뼈라는 거를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흐리게 안 중요한 lateral condyle과 medial condyle이 위쪽에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좀 주목해서 봐주셔야 될 무릎 관절, 이 조인트 부분이 있는데, 무릎 관절에 관여하는 뼈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피머 넉다리뼈, 그리고 파텔라 무릎뼈, 그리고 티비아 정강뼈가 있습니다. 그럼 이 파텔라 무릎뼈가 어떻게 붙어 있냐면, 위에는 나중에 근육 하지에서 배우시게 될 quadriceps femoris라고 하는 넉다리 네갈래 근이 있어요. 얘의 힘줄이 이 무릎뼈를 위에서 잡아주고 있고, 아래는 파텔라 리가먼트라고 말하는 무릎 인대가 이 아래에서 잡아주고 있고, 얘가 아까 말했던 정강뼈의 tibial tubercle까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무릎 관절에서 중요한 연골인데, 연골은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종류는 articular cartilage 관절 연골입니다. 우리가 이 뼈랑 뼈가 만날 때 그냥 뼈끼리만 생으로 만나면 너무 이렇게 아프기 때문에 그 사이를 완충해주는 연골이 필요해요. 그 역할을 하는 게 여기 있는 관절 연골 articular cartilage입니다. 얘의 종류는, 이 연골의 종류는 hyaline cartilage 유리 연골이라고 해야 되는데, 얘는 이제 그냥 외우시면 돼요. 그리고
요 안쪽에 두 개 존재하는 요 반달 모양의 lateral meniscus랑 medial meniscus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티비아 위쪽에서 보면 더 잘 볼 수 있는데 안쪽에 있는 medial meniscus랑 바깥쪽에 있는 가쪽 반달 lateral meniscus가 있고 이 연골의 종류는 fibrous cartilage인데 얘도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무릎 관절에 있는 인대 5가지를 볼 텐데 얘는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 요 안쪽의 메니스커스랑 가쪽에 있는 메니스커스를 연결해주는 요 앞에 있는 transverse ligament of knee 무릎 가로 인대가 있어요. 두 번째가 이제 cruciate ligament 십자인대인데 이게 이제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운동선수가 십자인대 파열했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요 십자인대에 해당하는 건데 앞에 있는 요 anterior cruciate ligament가 이렇게 있고 뒤에 posterior cruciate ligament가 이렇게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무릎 관절을 다 덮어주는 medial collateral ligament라고 하는 안쪽 겨딘대랑 lateral collateral ligament라고 하는 가쪽 겨딘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또 보면 무릎 관절에서 정강뼈와 넙다리뼈의 관절면 사이에서 관절면을 넓혀 운동을 돕는 섬유 연골은 무엇인가 라고 말했는데 아까 말했던 연골은 크게 두 가지가 있었죠. articular cartilage랑 그 다음에 메니스커스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fibrous cartilage는 메니스커스라고 꼭 암기를 해주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답은 2번 반달 메니스커스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아닌데 종아리뼈 피뷸라에 대해서 보게 되면 종아리뼈 피뷸라는 종아리 부위의 가쪽에 있는 뼈예요. 그래서 여기 위는 피머가 있고 이 아래로는 이제 발목뼈 중에 타노스라는 목말뼈가 있어요. 그 아래 타노스라는 목말뼈가 있고 이 안쪽은 티비아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크게 중요한 구조물은 없어서 그냥 여기 위에 있는 머리 부분 헤드 피뷸라라는 곳과 여기 아까 medial malleolus랑 대응이 되는 lateral malleolus 이 정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lateral malleolus는 나중에 근육 하지에서 배우게 될 peroneus longus라는 종아리 긴근의 힘줄이 얘를 이렇게 감싸서 발바닥 아래쪽으로 들어간다는 점도 참고로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진짜 거의 다 왔는데 발뼈입니다. 발뼈는 크게 일단 발목뼈가 있고 이 발목뼈도 나중에 모두 외우셔야 해요. 그리고 허리뼈 5가지랑 발가락뼈 뼈멘지스가 5개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엄지발가락을 할록스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럼 발목뼈는 첫 번째로 이 뒤쪽에 크게 존재하는 발꿈치 부위에 존재하는 발꿈치뼈 칼케니어스가 있고 그 위에 이렇게 올라가 있는 탈러스 목말뼈가 있고 걔를 기준으로 앞에 이 나비큘라 발배뼈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3개의 큐니어폼 쐐기뼈가 있는데 이 안쪽부터 medial cuneiform, 중간에 있는 intermediate cuneiform, 그리고 가쪽에 있는 lateral cuneiform이 있고 더 가쪽에 있는 큐보이드 입방뼈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발목 관절, 앵클 조인트에 해당하는 건데 이제 발목 관절은 가쪽과 안쪽에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어요. 가쪽은 아까 종아리 가쪽에 있던 피뷸라 종아리뼈가 있었기 때문에 이 피뷸라랑 여러 가지 발목뼈 사이에 인대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거는 이 탈로스 목말뼈랑 피뷸라 사이에 있는 앞쪽에 있는 anterior talofibular ligament가 있고 뒤쪽에 있는 posterior talofibular ligament가 있어요. 그리고 칼케니어스랑 피뷸라랑 연결해주는 칼케니어 피뷸라 리가먼트가 있는데 제가 나머지 2개는 흐리게 했고 요 anterior talofibular ligament만 별표를 쳐놨잖아요. 그래서 외우기 어려우시면 얘만 외워주시면 돼요. 그리고 요 안쪽에는 종아리 안쪽 부위에 티비아 정강뼈가 있었는데 그럼 이 정강뼈랑 발목뼈 사이에도 중요한 인대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요 탈로스랑 있는 앞쪽에 있는 anterior tibio talar ligament, 뒤쪽에 있는 posterior tibio talar ligament가 있고 요 발꿈치뼈랑 연결되고 있는 tibio calcaneal ligament가 있고 navicular랑 연결되고 있는 tibio navicular ligament가 있어요. 근데 얘를 보면은 크게 방향이 하나, 둘, 3개이기 때문에 얘 3개를 세모인대라고 부르는데 얘네도 이제 그다지 중요하진 않아요. 여기서 꼭 기억을 해줘야 될 거는 여기 앞에 있는 anterior talofibular ligament입니다. 그럼 얘가 왜 중요하냐면 지금 이 선수를 보시면 이 발이 이렇게 안쪽으로 꺾여 있죠. 얘를 이제 인버전 됐다, 안쪽 번짐이 됐다 그랬는데 얘가 과도하게 인버전 됐을 때 가장 손상되기 쉬운 인대가 여기 있는 anterior talofibular ligament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문제에 굉장히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마지막 문제인데 지금 여기서 잘 안 보이는데 여기 스테판 커리 선수가 발목이 안쪽으로 엄청 꺾여서 아파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안쪽 번짐 자세로 하면 더 아프다고 했기 때문에 이때 발목 관절을 지탱하는 인대 중에서 손상되었을 가능성이 가장 큰 것은 여기 있는 3번 anterior talofibular ligament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긴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1과학번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